안녕하세요. 책 좋아하는 아저씨 4월이 아빠입니다. 오늘은 남유아 작가님 모시고 인터뷰 진행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남유아입니다. 만나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얼마 전에 제가 채널에서 단독 리뷰로 이 책 소개시켜 드린 적이 있었는데요. 작가님 모시고 온 김에 직접 이 책에 대한 소개 부탁드려 보겠습니다. 오늘이 내일이면 좋겠다는 스위스에서 조력 존엄사를 선택한 저희 엄마와 마지막 순간까지 동행한 제가 그 과정을 글로 남긴 기록입니다. 많은 분들이 봐주시고 죽음의 이야기니까 아무래도 슬프다는 감상을 남겨주시는데요. 또 다른 많은 분들이 이건 단순한 이별의 이야기가 아니라 사랑의 이야기다. 삶을 좀 더 소중히 생각하게 되었다. 이런 말씀들도 많이 해주시고 계십니다. 어머님께서 조력 사망으로 세상을 떠나셨는데요. 작가님께서는 이 이야기를 책으로 써야 되겠다 결심하신 계기가 특별히 있을까요? 엄마가 스위스에 가겠다라고 결정하고 나서 저희한테는 어쩌면 다른 분들에게 없는 디데이가 생긴 거잖아요. 그래서 남은 기간 동안 엄마와의 소중한 시간을 단 한순간도 놓치고 싶지 않다. 모든 순간을 기록으로 남겨야겠다. 이런 생각을 했고요. 그래서 엄마한테 이 이야기를 글로 써도 될까 했더니 엄마가 써도 된다? 아니, 써야 한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자전적 소설로 쓰려고 했는데요. 엄마와 스위스에 가서 거의 고난이라고 할 만큼 힘든 경험을 하면서 이 이야기는 조금의 허구도 없이 진실만 담아내야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처음에 작품 소개만 읽었을 때는 르포르타주 형태가 아닐까 그런 예상을 하고 책을 펼쳤는데요. 생각보다 많이 감성적으로 이야기를 쓰셨더라고요. 시적 표현도 많이 들어가 있는 것 같았고요. 굉장히 아름답게 이야기를 만들어 주셨다는 느낌을 받았는데요. 스위스까지 직접 어머님하고 동행을 하셨잖아요. 네. 그 기간 동안 작가님께서 특별히 깨달은 점이라든가 삶의 변화를 일으킬 만한 그런 인사이트를 얻으신 게 있으십니까? 통상적으로 죽음은 예고 없이 찾아오지만 저희에게는 작별의 날이 정해져 있었고 그래서 남은 날들을 어떻게 의미 있게 보낼 수 있을까 고민을 했는데요. 마지막을 안다고 해도 우리가 별다른 멘트를 할 수는 없더라고요. 그저 사랑하는 사람과의 남겨진 시간 동안 같이 맛있는 걸 먹고 더 많이 같이 웃고 또 울기도 하고 사랑한다고 말하고 그런 시간들을 보내면서 가족의 소중함을 깨달았던 것 같아요. 가족의 소중함. 이게 말로는 참 쉬운데요. 그걸 가슴속으로 느끼는 타이밍이 되면 항상 뭔가 이벤트가 있는 것 같아요. 우리 삶에서는. 네. 너무 가까이 있어서 옆에 있는 사람으로만 생각했었는데 맞아요. 제일 소중한 사람이었다는 거를 그렇죠. 지나고 알게 네. 되는데 너무 늦게 맞아요. 알게 되죠. 아까 지필 계기를 말씀해 주시면서 어머니께서 해야 한다라고 네. 단호하게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네. 그러다 보면 해야 한다라는 이야기를 들었기 때문에 딸로서 원치 않더라도 글로 써야 되는 일이 생긴 거잖아요. 네. 어떠셨어요? 굉장히 혼란스러우셨을 것 같아요. 네, 정말 엄마의 이야기를 글로 담아내야 한다라는 생각과 엄마의 마지막 순간들을 끊임없이 복기하면서 그런 과정들이 너무 혼란스럽고 고통스럽기도 했죠. 저는 책상 앞에 앉아서 자판을 두드리는 행위를 되게 즐겼었는데요. 이 글을 쓸 때만큼은 책상 앞에 가기가 두려웠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한 에피소드를 끝내고 나면 한 사흘은 몸살이 나고 그랬던 나날들이었습니다. 이 주제를 쓰시는 동안 얼마나 마음이 무거웠을지. 네. 그 작품 읽으면서도 어머님 돌아가시는 날까지 정하는 거를 앞장서서 내가 네, 이 일을 한다는 맞습니다. 것에 대해서 굉장히 크게 갈등하셨던 부분들도 네. 많이 전해졌었는데요. 그래도 덕분에 이렇게 멋진 선물이 만들어진 게 아닐까 생각을 네. 합니다. 그렇게 힘들게 쓰시는 과정에서도 작가님께서는 주관이 있으셨을 거예요. 네. 초보 작가도 아니시고요. 워낙 또 이미 유명하신 분이시다 보니까 이 작품은 이렇게 써야 되겠다. 이것만은 어기지 말자 하는 원칙 이런 네. 게 있으셨으면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제가 원래 소설을 쓸 때도 무거운 주제를 담담하고 좀 건조하게 담아내서 독자님들이 그런 부분을 사랑해 주시는데요. 이 책을 쓸 때만큼은 감정적 거리를 유지하기가 너무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것은 너무 지나치게, 어떤 것은 또 너무 멀게 이렇게 주민주마옷이 고장난 듯이 글을 썼는데요. 그렇지만 한 가지 원칙은 신파가 되지 말 것. 네, 저희 신파. 엄마가 신파를 되게 싫어하셔서 어떤 영화나 드라마를 볼 때도 배우가 먼저 울면 안 된다. 배우는 감정을 억누르고 관객들을 울려야 한다. 그것이 진정한 연기다라고 네, 말씀하셨거든요. 그래서 저도 최대한 이 글이 신파가 되지 않도록 쓰려고 노력했습니다. 슬픔의 클리셰를 깨트리고 나오고자 네. 많이 노력을 하셨군요. 그런데도 좀 많이 슬펐어요. 이 작품을 쓰실 때 영감을 받은 작품이라던가 뭐 영화나 작품 이런 게 있으면 소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존엄사에 관련된 영화나 다큐멘터리 같은 것들은 스위스에 가자고 결정하고 나서 그때 많이 봤었고요. 이 글을 쓰면서는 책의 한 챕터 제목이기도 한 롤랑 바르트의 애도일기에서 많은 감명을 받았고요. 그리고 아니 에르노 노벨 문학상 수상자죠. 프랑스의 아니 에르노의 한 여자 자신의 엄마의 이야기를 자전적 소설로 그려낸 한 여자, 그리고 엄마가 치매에 걸린 다음의 이야기를 풀어낸 나는 나의 밤을 떠나지 않았다. 아니 에르노 작품인가요? 네, 한 여자보다 좀 덜 알려진 네. 작품이긴 한데요. 그 두 작품이 많이 참고가 됐습니다. 작가님께서는 그동안 SF 장르의 작품을 많이 써주셨었는데 한 3년 전이었던가요? 제 채널하고 맞아요. 인연이 있으셨죠? 네. 얼음 속 엄마를 떠나보내다. 네. 여기다 링크 해놓을 건데요. 네. 그 작품 읽고 그 다음에 이 작품을 읽고 그리고 얼마 전에 다이어리 주식회사 구해서 읽어봤어요. 네. 작가님 문체가 어떨까, 어떤 글을 쓰시는 분일까, 그거를 찾아보고 싶어서 작품을 좀 훑어봤는데 SF라는 거는 그냥 소재일 뿐이고 네. 대부분의 이야기 중심에는 사람을 갖다 놓으시는 것 같더라고요. 네. 특히 이번 작품 같은 경우에는 챕터 제목이 굉장히 인상적이었어요. 네. 하나하나 공들여서 쓰셨다는 느낌이 많이 들어오던데요. 네. 어떻게 구상을 하신 거예요? 산티아고에 비가 내린다 같은 경우는 이제 엄마와 저의 암호였고, 스위스에서 엄마를 떠나보내다는 말씀하셨듯이 그 얼음 속에 네. 엄마를 떠나보내다를 연상하면서 제목으로 썼던 것 같아요. 다 이 책의 어떤 제목 후보들이었고요. 그리고 각각의 에피소드 제목은 짤막한 제목을 통해서도 독자님들이 이미지를 연상할 수 있도록 지으려고 했습니다. 이 작품을 읽어보니까 죽음이라는 것을 다루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제. 여행, 음식 이런 이야기들이 많이 등장을 하더라고요. 특히나 음식에 대한 표현이 굉장히 인상 깊었어요. 네. 이 질감에 대한 묘사라든가 이런 것들을 되게 자세하게 넣어주시면서 진짜 시를 읽는 것 같이 그렇게 해주셨어요. 그 중에 제일 눈에 띄었던 게 전복 드실 때요. 네네. 너무 싱싱해서 놀랐다라는 표현이 전 그 부분에서 되게 놀랐거든요. 이분이 진짜 삶과 죽음의 경계에 대해서 이 문장으로 하나로 압축을 해주시는구나. 우리는 그 전복을 먹는데 너무 싱싱해서 놀랐다. 여러분도 책을 읽어보시면 그 타이밍에서 한번 멈췄다가 생각을 좀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음식에 대한 묘사를 일부러 넣으신 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많이 들었거든요. 제 예상이 틀리진 않았을까요? 반 정도 맞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음식에 대한 묘사가 많은지 저는 몰랐거든요. 근데 편집자님이 이거 너무 세세하게 많은 것 같아요 라고 하셨어요. 네. 근데도 저는 그래도 이 음식들의 이름을 넣겠습니다 라고 했는데, 엄마와 저는 죽는 날을 앞두고 같이 할 수 있는 일은 많지 않았어요. 그저 맛있는 걸 같이 먹는 것 뿐이었는데요. 저희 엄마가 외할머니의 어떤 해삼탕을 기억하는 것처럼 저도 엄마와
먹은 그 맛있는 음식들을 네, 책에 남기고 싶었어요. 음식은 어떤 기억을 연결해주는 매개체 네. 같은 거잖아요. 네. 그 의미가 있는 물건일 수도 있고 음식일 수도 있고 네. 작가님께서는 음식에 조금 더 무게를 두셨던 것 같아요. 이 책을 쓰시면서 작가님은 어머니가 써야 한다라는 메시지로 힘든 과정을 겪으셨다고는 했지만 그럼에도 저자로서 독자들에게 전하고 싶은 메시지는 분명하셨을 거라고 봅니다. 어떤 메시지를 전하고 싶으신지 말씀 좀 부탁드릴게요. 최근 그 보건사회연구원에서 보고서를 발표한 결과가 나왔어요. 국민의 82%가 조력 존엄사를 찬성한다. 우리나라도 초고령화 사회에 진입을 했잖아요. 네. 그래서 시급하게 고민할 과제라고 생각해요. 이 저희의 스위스의 여정이 굉장히 고통의 연속이었거든요. 아픈 몸으로 비행기에 탄다거나 네. 호텔에 엘리베이터가 없다거나 이제 가까워지는 죽음 앞에서 네. 정말 어찌해야 할 바를 몰랐고 엄마가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나처럼 견딜 수 없는 통증에 시달리는 회복 불가능한 환자들이 우리나라에서 자기 집에서 사랑하는 가족, 친지들이 모두 모인 가운데 죽음을 맞이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하셨고, 저는 이제 이 책을 쓰면서 엄마의 말씀을 이행하는 것뿐만 아니라 어려운 분들, 아픈 분들을 도울 수 있다면 내가 나서야겠다. 네, 제 일이 된 거죠. 네. 여러분 아시다시피 저희 4월인의 북리뷰 채널에서는 정치 문제라던가 사회적으로 대립이 극심한 이런 이슈에 대해서는 자주 다루지를 않고 있었는데요. 오늘 남녀 작가님 모시고 그런 질문을 회피해서는 안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한번 직접적으로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이 존엄사라는 것이 찬성 반대로 팽팽하게 이유를 얘기하고 있는 와중인데요. 작가님께서는 이 한국 사회에서 존엄사에 대한 인식 전환을 위해서 가장 먼저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 게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세요? 무엇보다 중요한 거는 우리 사회가 죽음에 대해서 더 편안하게 터놓고 이야기할 수 있는 분위기가 되어야 되는 것 같아요. 제가 엄마 일주기를 맞아서 스위스에 갔을 때 동네 한가운데 공동 묘지가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여기 묘지가 있네? 라고 하니까 스위스 친구가 그게 어때서? 당연하지. 인간은 다 죽으면 자연으로 돌아가는 거잖아. 네.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정말 당연한 일인데 우리는 장례식장에 가서 조의를 표하고 나면은 죽음이란 것을 장례식장에 놓고 나오는 것처럼 네. 행동하잖아요. 맞아요. 네, 그래서 우리도 조금 더 죽음에 대해서 터놓고 이야기할 수 있는 분위기가 먼저 마련되면 좋겠습니다. 네. 누구에게나 와야 될 일임에도 불구하고 감추려 하고 엄숙해야만 한다는 그런 사회적 분위기가 우리나라에는 있지요. 네. 그런 것들을 쉽게 얘기하고 내가 내 자녀하고도 아빠가 죽으면 말이야, 엄마가 죽으면 말이야 라고 편안하게 이야기할 수 있게 지금 같아서 에이 재수없게 그런 얘기 왜 해? 그렇게 네네. 흘러가고 있는 것 그렇게 조금 더 자연스러운 대화가 이루어질 수 있기를 바라신다는 작가님 의견이실 것 같아요. 왜냐하면 죽음이 어떤 단절이 아니라 삶의 한 마지막 부분이잖아요. 네. 그래서 그렇게 어떤 이어짐으로 생각한다면 너무 터부시하는 네. 경향도 사라지지 않을까 맞습니다. 싶습니다. 우리 사회가 앞으로 죽음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죽음을 어떻게 존중해야 될지 우리 한 명 한 명이 각자의 생각을 정리해 나가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생각을 한 번 정도라도 더 해보는 것만으로도 우리 사회가 조금 더 건강한 사회로 발전해 나갈 수 있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이제 슬슬 마무리를 해 나가야 될 것 같은데요. 남녀 작가님 앞으로 계획을 좀 여쭤보고 싶어요. 어떠세요? SF 작가로 복귀해서 밀고 나가실 건지 아니면 이렇게 된 김에 분위기를 턴해서 움직이실 것인지 향후 계획 좀 안내해 주세요. 제가 이제 SF, 호러, 그리고 동화까지 여러 장르의 글을 쓰고 있잖아요. 네. 그래서 항상 어떤 이야기는 그 그릇과 함께 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다음 이야기가 SF가 될지, 호러가 될지, 또 에세이가 될지, 네. 저도 아직 잘 모르겠지만, 확실한 거는 이제 제가 예전부터 쓰려고 했던 이야기, 그리고
엄마한테 초안을 보여드렸던 네, 소설들이 있어요. 그래서 엄마가 이 소설은 재미있으니까 꼭 완성해봐 라고 했던 것들 네, 꼭 완성하는 걸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다음 작품 기대하고 나오면 제가 먼저 구입해서 연락드리겠습니다. 네, 다음에도 한 번 더 출연해주세요. 오늘은 삶과 죽음 그리고 남아있는 이와 떠나는 이에 대한 이야기를 정리해주신 남유아 작가님 모시고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여러분도 이 영상을 통해서 그리고 이 책을 통해서 삶과 죽음에 대해서 한 번 더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지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작가님 마지막으로 인사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초대해줘서 감사했고요. 네, 저는 작가 남유아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는 다음 영상에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책 좋아하는 아저씨 사월이 아빠였습니다. 감사합니다.